네, 안녕하세요. 준입니다. 요즘 조리 제품이나 입는 옷이나 주변에 플라스틱이라는 성분이 안 쓰이는 곳이 없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여러분 대부분의 몸 안에 플라스틱 조각이 들어있는 거 혹시 알고 계셨나요? 외국의 한 잡지에서는 22명의 피실험자 중 17명이나 피에서 마이크로 플라스틱이 발견됐다고 하는데요. 퍼센트로 따지면 77%에 달하는 사람들의 몸속에서 작은 플라스틱 조각이 발견됐다고 해요. 마이크로 플라스틱은 크게는 5mm에서 작게는 1마이크로미터 이하 사이즈의 플라스틱 조각을 말하는 건데요. 여기서 1마이크로미터는 밀리미터의 1000분의 1이에요. 네, 이 마이크로 플라스틱이란 게 지금 사람 피 속뿐만이 아니라 창자, 허파, 심장, 태반, 심지어 여성의 모유에까지도 발견됐다고 해요. 여기서 플라스틱이 몸에 들어가는 이유는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음식 요리기구, 포장용기를 사용하거나 페트병으로 담긴 물이나 음료수를 마시거나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폴리에스테르, 나일론, 아크릴, 스판덱스 등등의 옷을 입거나 심지어는 향수를 뿌리는 것조차 플라스틱 성분에 몸이 들어가는 원인이 되기도 한대요. 이 플라스틱 조각이 몸 조직 안에 한번 침투하게 되면은 몸이 이를 제거하기 위해 염증 반응을 일으키는데 이게 몸에 효소로도 잘 분해되지가 않아가지고 몸에 남아 결국에는 만성 염증을 일으키는 거죠. 아직은 실험 단계에 있어서 정확히는 밝혀지지 않았는데 마이크로 플라스틱이 피를 통해 혈관으로 들어가서 결국에는 막힐 수도 있다는 얘기도 있거든요. 이뿐만 아니라 이거는 헬창분들이나 남성분들이 잘 들으셔야 되는데 사람들이 흔히 쓰는 플라스틱 제품 안에는 BPA라는 화학성분이 들어가 있어요. 쉽게 설명하자면 플라스틱의 질을 강하고 질기게 해주고 표면을 투명하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예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런데 신기한 게 이게 화학적 구조가 여성 호르몬, 즉 에스트로겐이랑 거의 비슷하다고 해요. 그래서 이게 몸에 있는 에스트로겐을 받아들이는 수용체, 더 자세히 말하면 ER-알파랑 ER-베타의 결합을 한대요. 네, 이 에스트로겐이라는 게 이 수용체들이랑 결합했을 때 에스트로겐의 효과를 내는 거거든요. 이게 쉽게 말하면 BPA가 있는 제품을 많이 쓸수록 결국 몸에 여성 호르몬이 증가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내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정말 단순하게 말하면 신체의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내려가거든요. 이는 남성에게 호르몬 교란, 고환 사이즈 축소, 정자 개수와 퀄리티 감소, 다르게 말하자면 여성 호르몬이 증가했기에 당연히 지방이 증가할 확률이 높아지고 근육을 붙이기에는 불리한 상태가 되는 거죠. 즉 이게 헬창에게는 득근이 느려진다는 말이죠. 네, 특히 헬스 끝나고 편의점 가서 플라스틱 진공 포장 그대로 전자레인지에 데펴 드시는 분들, 플라스틱은 가열할수록 분해가 더 쉽게 되어 음식에 더 들어간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그럼 이게 여성 호르몬의 역할을 한다면 여성분들은 그럼 괜찮은 건가요? 네, 아니죠. BPA가 쉽게 말하면 여성도 건강에 필요한 성 호르몬의 밸런스를 방해시켜서 문제를 일으키거든요. 여성분들에게는 난소 기능 변화, 월경 주기 장애, 심하면 불임 문제 위험 증가 등의 다양한 생식기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거든요. 어린이들에게는 부작용이 더 심하겠죠. 출생 전후 초기 발달 중인 신생아들은 뇌 발달과 행동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해요. 여기서 추가하자면 이거 말고도 혈압 상승, 심장 질환, 면역체계 질환, 심한 경우에는 전립선 암과 같은 호르몬 관련 암에서 잠재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해요. 이 와중에 다행인 거는 BPA라는 성분의 심각성을 알고 많은 회사에서 BPA free, 즉 BPA가 안 들어간 플라스틱 제품을 만들어 팔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쿠팡 가서 물병 살 때 BPA 없는 플라스틱 제품 검색하면 그런 제품 많이 나오거든요. 그럼 BPA 없으면 다 괜찮은 거냐고요? BPA 말고도 몸에 안 좋은 플라스틱에 들어가 있는 화학 성분을 얘기하자면 물 수도관에 쓰이는 폴리염화 비닐, 다른 말로는 PVC라고 하죠. 네, PVC 파이프 할 때 그거예요. 스티로폼에 쓰이는 스티렌도 있고 비닐 바닥재, 윤활유에 쓰이는 프탈레이트. 이 중에 프탈레이트라는 성분, 영어로는 팔레이드라고 하는 얘인데 이게 플라스틱을 잘 안 부러지게 하고 유연하게 만드는 성분이에요. 이것도 플라스틱 용기에 엄청 많이 쓰이는 거거든요. 프탈레이트는 방금 설명한 BPA랑 부작용이 비슷해요. 이것도 남성에게 호르몬 교란, 고환 사이즈 축소, 정자 개수와 퀄리티 감소, 부작용이 비슷한 예거든요. 그런데 방금 말한 BPA는 여성 호르몬 역할을 따라해서 안 좋은 부작용이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네, 프탈레이트는 항남성 호르몬이라는 특성이 있어요. 여성 호르몬이랑 항남성 호르몬은 특성이 비슷하면서 약간 느낌이 다른 예거든요. 프탈레이트는 에스트로겐 역할을 따라하는 게 아니라 이게 안드로겐, 즉 테스토스테론 같은 남성 호르몬의 기능을 방해하는 얘거든요.
아니 그냥 남자 여성화 시키는 콤보약 아닌가요? 이 정도면? 또 여러분이 예상 못했을 건데 이게 플라스틱 말고 뭐에 쓰여질까요? 네, 비누, 샴푸, 화장품, 향수 이런 데 많이 들어가 있어요. 아니 이렇게 몸에 안 좋은 걸 왜 거기에 쳐넣는 거지? 생각하면서 알아봤거든요. 이게 향수나 비누처럼 냄새가 좋아야 하는 제품에 향기를 오래가게 해준대요. 또 로션이나 크림 같은 거는 만질 때마다 더 스무스하고 부드러운 속감을 주는 데 사용되고, 샴푸나 린스 같은 헤어 제품에는 머리카락에 얇은 프탈레이트 코팅을 해가지고 머리카락을 더 부드럽고 유연해지는 데 쓰인대요. 아니 뭐 그러면 샤워도 하지 말라는 건가? 아니면 어떻게 살라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드실 텐데, 네, 저도 공감이에요. 그것 때문에 솔직히 샤워 안 하실 분들은 없잖아요. 네, 어쨌든 제가 하고 싶은 말은 플라스틱 안에 BPA 말고 몸에 안 좋은 화학 성분이 많이 들어가 있다고 말하고 싶었고요. 그래도 써야 될 때는 BPA 없는 플라스틱 제품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저는 정수기 없는 헬스장에서 물은 하마처럼 마셔서 스테인리스 1.5리터짜리 병 쓰다가 너무 불편해서 2.8리터짜리 BPA 없는 물병 쓰고 있거든요. 저도 웬만하면 마이크로 플라스틱이 몸에 들어가는 경우를 최대한 많이 줄이려고 노력은 하고 있거든요. 웬만하면 음식은 집에서 최대한 플라스틱이랑 접촉 안 하고 요리하고, 만든 음식은 웬만하면 유리로 된 통에 보관해요. 향수 같은 거는 프탈레이트가 피부에 흡수될까봐 무조건 피부보다 옷 위에 뿌리고 있고, 국이나 뜨거운 국수 같은 거는 또 절대 주문 안 해요. 태국에서 살면서 제가 톰얌 정말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그거 주문하면 무조건 투명 비닐봉지에 들어서 배달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 먹고 싶을 때는 무조건 나가서 먹거든요. 뭐 현실적으로 보자면 솔직히 21세기 현대사회에서 플라스틱이랑 접촉을 안 하는 건 거의 불가능하죠. 저는 아직도 플라스틱으로 된 스팬덱스 옷을 입고 운동하고 있고, 식료품 구매할 때 비닐봉지에 담긴 채로 식재료 구매하거든요. 아니면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요. 설거지할 때 솔직히 싱크대 물 올라오는 파이프도 PVC로 되어 있는데 뭐 이것 때문에 아파트 수건 시스템 다 뜯어낼 것도 아니잖아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플라스틱을 안 쓰는 게 좋은 건 당연하지만 다 막는 건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불가능하더라도 일상 속에서 현실적으로 예방이 가능한 것만 해도 그냥 신경 안 쓰고 사는 것보다는 몸에 들어오는 마이크로 플라스틱의 양을 훨씬 더 줄일 수 있다는 거죠. 모든 성분이 그렇든 결국 몸에 독이 되는 건 성분의 양이 결정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예방할 수 있는 건 예방해야죠. 아, 그리고 이거는 무조건 기억하셔야 돼요. 플라스틱을 절대 자르거나 모양을 바꾸거나 가열시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물은 그냥 정수기물 따라서 플라스틱 컵이 아닌 유리나 스테인리스 컵으로 마시는 게 가장 좋지만, 어디 나가 있는데 어쩔 수 없이 생수병으로 마시게 된다면 생수병을 절대 뜨거운 곳에 놔두거나 쥐거나 구부러뜨려서 마시면 안 돼요. 원래 플라스틱 조각이 안에 어느 정도 있긴 있겠지만, 만약에 플라스틱 병을 구부러뜨린다면 플라스틱 조각들이 병 안에서 부서지면서 물 안으로 더 들어오거든요. 그리고 무슨 이유가 있던 병채로 가열하시면 안 되고요. 네, 플라스틱은 가열만 해도 분해가 되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국 같은 거는 절대 주문 안 하는 거예요. 또 웬만하면 플라스틱 제품은 입에 안 대는 게 좋아요. 어린 애들이 플라스틱 장난감을 입으로 빠는 것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생각보다 그런 경우 많거든요. 아이스크림 제품 중에 플라스틱에 입대고 먹는 것들 있잖아요. 네, 브랜드 이름은 굳이 얘기 안 하겠지만, 네, 생각해보면 전자담배도 웬만하면 다 플라스틱으로 돼 있죠. 실제로 그게 이빨이 긁히는 순간 마이크로 플라스틱이 입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플라스틱 빨대는 웬만하면 쓰지 마시고요. 네, 이건 버는데 종이 빨대도 솔직히 안 좋아요. 안에 화학 성분이 많이 들어가 있어서. 또 도마나 조리 제품 중에 플라스틱은 절대 쓰지 마시고요. 플라스틱 도마는 뭘 자르던 그냥 식재료를 마이크로 플라스틱으로 양념하는 거랑 똑같은 거고요. 그러니까 도마는 나무로 된 거를 사용해 주시고, 플라스틱으로 된 조리 제품을 쓰면 가열되면 무조건 음식 속에 들어가는 건 당연하겠죠. 조리 제품은 나무나 철로 된 거 쓰는 게 나아요. 아, 그리고 달라붙는 거 방지하는 코팅 프라이팬 같은 경우에는 그거 다 화학 성분으로 코팅하는 거라서 그걸로 음식 가열시키면 화학 성분이 안에 다 들어가요. 프라이팬도 그냥 코팅 안 된 스테인리스 팬, 무쇠팬, 구리팬 이런 거 사용하시고요. 음식 보관은 무조건 유리로 된 제품을 사용하시거나 못해도 BPA 없는 제품을 사용하시고요. 그런데 만약에 전자레인지를 사용하시면 웬만한 플라스틱, BPA 없는 제품도 포함이에요.
그것도 웬만하면 안 돌리는 게 좋아요. 대신에 유리 컨테이너나 아니면 세라믹 그릇 같은 데 담아서 돌리시고요. 향수 같은 거나 향기 좋은 스프레이 같은 거는 웬만하면 피부가 아닌 옷에 뿌려주시고, 폴리에스테르, 나일론, 아크릴, 스판덱스 같은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옷감보다는 면 같은 천연 성분으로 만들어진 옷을 입어주시고요. 방금 전에 제가 말한 것들도 다 한 번에 한꺼번에 바꾸는 건 거의 힘들죠. 그래도 하나하나씩 천천히 바꿔나가다 보면 최대한 플라스틱으로 인한 피해는 줄일 수는 있겠죠. 네, 유도리 있게 피할 수 있는 방법은 피해보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번 생활을 통해서 모르셨을 수도 있었던 플라스틱 성분이 얼마나 일상 구석구석에 사용되고 이게 얼마나 몸에 안 좋은지, 그리고 어떻게 대처하면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네, 마지막으로 팩폭 한 번만 더 하자면 종이컵 내부도 플라스틱으로 코팅돼 있고, 네, 심지어 캔 음료 알루미늄 내부에 플라스틱으로 또 코팅되어 있어요. 네, 여러분의 환상을 확. 영상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